로머 모형을 결정하는 세 개의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바로 초콜릿 생산 함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 그 다음에 축적되는지를 보여주는 식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 A0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라머 모형을 사실상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인당 GDP 증가율을 계산을 해서 1인당 GDP의 증가율과 이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 4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Y의 증가율과 A의 증가율이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이 A의 증가율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A의 증가율은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래서 Y의 증가율이 A의 증가율과 같고요. A의 증가율이 Y의 증가율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식 3은 바로 1인당 초콜릿 생산량 혹은 뭐 1인당 GDP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생산 함수의 양변을 L로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1인당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 함수를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식 아이디어 생산 함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수들을 설명을 하면 A의 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기의 아이디어 스탁을 가리키는 것이고 AT는 T기의 아이디어 스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분입니다. 증가분을 다시 AT로 나누어 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이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를 다시 AT로 나누어 준다면 이것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바로 T와 T 플러스 1 사이에 A의 증가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가율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좌변에 left hand side를 AT로 나누었으니까요. right hand side도 AT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첫 번째 텀에도 AT가 있어서 이렇게 캔슬 아웃 되고 두 번째 텀에도 AT가 있어서 캔슬 아웃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식 아이디어 생산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증가율은 바로 R&D 섹터의 생산성 곱하기 R&D 섹터에 투입되는 음파 룸파의 비율, 그 다음에 L은 그 뭐죠? 초콜릿 팩토리의 전체 인구 음파 룸파의 숫자 마이너스 아이디어 스탁의 감가상각률. 이 각각의 값들은 G, 람다, 그다음에 L, 델타 이런 값들은 주어지는 값이고요.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G는 제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람다는 윌리 원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파 룸파를 R&D 섹터에 투입할 것인지는 이미 이제 윌리 원카가 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팩토리의 음파 룸파의 총 숫자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음파 룸파는 윌리 원카가 구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숫자는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탁의 감가상각률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A의 증가율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의 표현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t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자, 예를 들어서 g가 어떤 값을 갖고 람다 l, 델타 a가 다 어떤 값을 갖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다 대입을 했더니 자, 오른쪽이 예를 들어서 3%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증가율이 3%다라는 말인데 이 A의 증가율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증가율입니다. 자, 그런데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A의 증가율이 3%예요. 그리고 이 값은 T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뜻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도 A의 증가율이 3%고요.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 사이에도 A의 증가율은 3%고 이제 이 T는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A의 증가율이 3%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시간을 가리키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 두 시점의 A의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항상 A의 증가율은 3%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증가율은 혹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시점 t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 오른쪽 식은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스탁 A의 증가율이 어느 시점이든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G의 A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G의 의미는 그냥 growth rate of A라는 뜻으로요. 그 growth의 G를 따다가 그냥 G의 A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G의 A라고 쓰면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인접한 두 시점 사이의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제가 편의상 t와 t 플러스 1기 사이라고 썼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A의 증가율은 바로 G 람다 L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델타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시면 5번 식이겠죠. 이 식을 잘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값이 감가상각률 델타보다 크다면 이 전체가 0보다 클 테니까 아이디어 스탁은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률 혹은 증가율이 0보다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6장에서 이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사실 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G 곱하기 람다의 L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이제 0보다 큰 경우만 우리는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항상 아이디어 스탁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스탁이 매 시점마다 증가율 GA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값은 바로 G 람다 L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되겠죠. 델타 A. 자,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기의 아이디어 스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라머 모형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식 바로 초콜릿 생산 함수고요. 그러니까 GDP가 결정되는 식. 두 번째 식 2는 바로 아이디어 스탁이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가 아이디어 생산 함수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최초의 그러니까 윌리 원카가 초콜릿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 그때의 아이디어의 총량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라머 모형을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A의 증가율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했냐면 두 번째 식을 AT로 나누어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식을 양변을 L로 나누어서 이렇게 1인당 GDP 혹은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을 우리가 또 계산을 했고요. 자, 이제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